볼게. 오늘 쌤이랑 처음 배울 건 도형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니까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3분기 2학기 내용은 도형 같은 거 배우는 거니까 수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도형 배울 거고, 알겠죠? 그럼 쌤이 이제 수업하면은 그냥 펜 놓고 앞에만 보면 되는 거, 알죠? 처음 배울 건 도형의 기본 요소 점, 선, 면 이 3개 정도 배울 것 같은데, 점이라는 건 그냥 점, 너네가 알고 있는 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선도 이런 선, 면 이런 면을 가지고 와주면 되겠죠. 이 3개로 도형의 기본 요소를 만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 이 선 같은 경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이 점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지는 게 선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점이 여러 개, 이 무수히 많은 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면도 마찬가지야. 이 하나의 선이 여러 개 계속 쌓이다 보면은 면처럼 계속 면적이 확장되겠죠. 그래서 선이 여러 개가 모이면은 면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일 기본 요소는 점, 선, 면이지만 이 선은 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이 면도 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도형은 두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무슨 도형이냐면은 평면 도형,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체 도형 배울 거야. 쌤이 평면 도형이랑 입체 도형 이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가 평면 도형인지 예시 들어주면 바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평면 도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평면 도형이야. 그래서 평면이라는 건 그냥 2D라고 생각해주면 돼. 입체감이 없는 거죠. 근데 입체 도형은 이렇게 도형으로 입체 도형이 보여주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입체 도형이 될 수 있거든.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미리 알고 있겠지만, 주사위 모양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뭐 직육면체, 정육면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입체 도형이 될 거고, 뭐 이런 것도 입체 도형이 될 수 있겠죠. 쌤이 한 가지 더 추가해주고 싶은 거는, 평면 도형에서도 얘 이름 뭐라고 불러지? 얘? 그냥 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원이 입체 도형에서 둥근 게 하나 있어. 그냥 원만 그리면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에 이 가운데 2개만 딱 추가해주면 약간 공처럼 생겼죠. 혹시 얘 이름 알아? 구로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그냥 또 말 뜻이 그냥 평면 도형은 그냥 평면에 그려져 있는 거고, 입체 도형은 입체감이 있게 생긴 거고,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서 생각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인 용어 정의 같은 거니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밑에 보면은 교선이랑 교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말은 아까 쌤이랑 같이 배웠지? 점, 선, 뭐 배운 것도 아니지. 똑같이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뭐 선이랑 점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우리가 뭐 교우 관계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얘는 뭐 만난다 이런 거 같은 느낌인데, 너네가 이 교선은 만난 섬, 교점은 만난 점인데, 어떻게 만났냐면은 교점이 좀 더 작은 건데 쌤 교점부터 설명해 줄게. 교점이라는 거는 만약에 선이랑 어떤 선이 이렇게 만났어. 그럼 여기 이런 점이 하나 생기겠죠? 이런 애가 지금 두 선이 만나서 생긴 점이라고 해서 교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점이 아니고 2개가 생겨서 만난 점이니까 교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뭐 교선도 만들 수 있는데, 쌤이 이 면이랑 이 면을 한번 맞춰볼게. 그럼 좀 그림이 상상되지? 이런 면이랑 이런 면이 여기서 만난 거니까. 그럼 얘가 교선이 되겠지. 그래서 교점이랑 교선은 만나서 생긴 점, 선이라고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점, 선, 면 이 순서대로 알려줬잖아. 근데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그 점 뒤에 있는 선끼리 만나서 만들어진 점이고, 교선도 점, 선, 면 이 순서대로 해서 이 선이라는 거는 그 다음 거, 면이랑 면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뭐 그림도 나와 있겠지만, 교점은 쌤이 면에다가 어떤 선을 그냥 딱 뚫어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 딱 하나 뚫린 모양이니까 여기 생긴 점, 교점 이렇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뭐 교점이라는 건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선이랑 면이 만나서 생길 수 있다는 거. 근데 교점이랑 교선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만나서 생긴 선, 만나서 생긴 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뭐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그림으로 좀 더
잘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아마 선에 대해서 지금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용어 설명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선에 대한 설명인데, 선은 총 3가지 종류가 있거든. 근데 쌤이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는 혹시 이 점 A라는 점이 있거든. 이 점을 지나는 선은 몇 개일까? 이 A점을 지나는 선은 몇 개일까? 일단 뭐 2개는 일단 아닌 것 같고, 뭐 더 그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게 맞아. 무수히 많아. 한 점을 지나는 선은 엄청 많아요. 근데 쌤이 점 A랑 점 B, 딱 이 2점을 지나는 선은 몇 개일까? 얘는 1개야. 오,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나오거든. 점을 하나 지나는 선은 엄청 많지만 이렇게 2점을 지나는 선은 하나인데, 여기서 선의 종류에서 총 3가지가 있어. 이 3가지 대해서 배울 거야. 첫 번째는 직선. 다 한 끗 차이긴 한데 오른쪽에 써줘야겠다. 다 한 끗 차이야. 직선도 배울 거고, 선분도 배울 거고, 반직선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선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에서 얘가 좀 나오는 거고, 나중에 얘는 써먹지 않고 이 둘만 써먹을 거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어차피 선의 종류야. 그래서 쌤이 선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2점을 지나는 그냥 선을 다 가지고 올 건데, 직선은 무슨 성질이 있냐? 직선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2점을 쌤이 있긴 이었어. 점 A랑 점 B를 이었는데 이렇게 이은 게 아니고 그냥 쭉 이어버린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쌤이 A, B를 있긴 이었지만 직선이라는 거는 끝이 없어. 근데 쌤이 이렇게 딱 끝을 내서 그리긴 했지만 너네한테 그냥 살짝 일부만 알려준 거고, 실제로 직선이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더 끝에 가줘야 되고, 여기도 이 쭉 끝으로 가줘야 돼. 근데 너무 쭉 그리는 거 의미가 없잖아. 너무 그림도 커지고. 그래서 쌤이 딱 여기만 떼온 거니까 이 직선이라는 건 끝이 없어. 그래서 얘네가 이 B도 뚫고 지나가고 A도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여기서 직선 AB라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은 AB 알파벳 2개 써주고, 오른쪽으로 계속 뚫는다고 했죠? A 방향으로 뚫는다고 했지? 이렇게 써버릴 거고, 있는 거는 아까 쌤이랑 똑같이 직선 AB라고 읽을 거예요. 직선 AB. 그래서 직선 AB라는 거는 그냥 말뜻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AB 써버리고 화살표 방향 반대로 가버릴 거고. 그럼 혹시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을까 다를까? 어때? 쌤이 직선 AB라는 거 그냥 AB 방향으로 뚫어주면 된다고 했지? 얘도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되고 얘도 왼쪽 끝으로 가면 돼. 근데 이 BA는 B부터 읽었으니까 B 방향으로도 쭉 가고 A 방향으로도 쭉 가는 게 직선 하나 가지고 와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B, 그냥 직선 AB랑 직선 BA는 같은 거예요. 똑같아. 쭉 이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분은 어떤 애냐? 선분은 쌤이 선분 AB를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직선이랑 다르게 A랑 B에서 딱 끝나야 돼. 더 이상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이렇게 연장되지 않고 그냥 A랑 B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AB라고 써버리고 이렇게만 써버릴 거예요. 왜 그런지 약간 눈치가 가죠? 왜냐면은 여기는 A랑 B가 좀 연장돼서 화살표 방향을 쭉 이어버린 거고, 여기는 A랑 B에서 딱 끝나야 되니까 그냥 화살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버린 거지. 그래서 똑같이 얘는 직선 AB로 읽는 것처럼 여기는 선분 AB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쌤이 한 번 더 내볼까? 선분 BA랑 선분 AB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지? 달라? 어때? 다른 것 같아? 쌤이 선분 AB는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그냥 A 시작해서 B에서 딱 끝나면 되지. 더 연장되지 않아. A 시작해서 B로 쭉 가서 끝났어. 그럼 선분 BA는 보통 그냥 왼쪽 것부터 시작하긴 하는데, BA는 B에서 딱 출발해서 A 끝났네? 그럼 어때 둘이? 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직선이랑 선분밖에 안 배웠는데 둘이 위치가 바뀌어도 그냥 똑같아 버리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럼 반직선은 뭐냐면은, 아니 직선이 양쪽으로 이제 쭉 연장돼 버리는 거네. 반직선이래. 그러면 반만 연장되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근데 그게 맞아. 그래서 반직선이라는 거는 쌤이 반직선 AB라는 거 한번 먼저 써볼게. 반직선 AB는 AB 써버리고 이렇게 와주면 돼요. 한쪽만.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반직선 AB라고 읽을 거예요. 그럼 혹시 이 모양만 보고 유추할 수 있다. 우리 이거 두 개를 배웠으니까. A랑 B에서 딱 끝나는 건 이렇게 3번 표시해버렸고 직선 표시는 쭉쭉 연정돼서 왼쪽 오른쪽에 화살표를 그려버렸어. 근데 얘는 오른쪽에만 화살표가 있네. B에만. 그래서 A에 출발해서 B 방향으로 쭉 이어가는 게 반직선이야. 끝이 없어 B 방향은. 근데 A 방향은 A가 끝이야. A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쭉 이어가는 게 반직선 AB야. 그럼 두 번째. 쌤 계속 순서를 바꿔서 알려주고 있죠? 얘는 일단 읽는 방법은 반직선 BA로 읽을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출발할까?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쭉 이어가겠지. 근데 모양이 어때? 달라. 그래서 이 반직선만 다르거든? 그래서 반직선 B랑 반직선 AB는 다르다는 거. 이게 같은 거지? 같지 않다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니까 이 둘은 다른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냥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직선이랑 선분만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선에 대해서 새로 배우는 거니까 반직선 추가되는 거고 뭐를 직선으로 하는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직선은 쭉 연장되는 거, 선분은 딱딱 끊어지는 거, 반직선은 반만 연장되는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그럼 쌤이 문제 한번 내볼 건데 어떤 선 L이 있어. 직선 여기 A, B, C, D가 있죠. 쌤이 직선 AB를 가지고 싶네. 이렇게 가지고 와볼게. 맞는 말이죠. 직선 BC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 지훈이 이 둘은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왜? AB 그러니까 직선은 쭉 연장되는 거니까 이 알파벳은 약간 중요하지 않지. 여기 같이 라인이 있으면은. 왜냐면은 직선 AB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긴 한데 A 방향도 쭉 이어버릴 거고 B 방향도 쭉 이어버리는 거. 일단 이런 느낌 기억해주면 되고 BC도 이 BC인데 쭉 이어버릴 거야. 그럼 쭉 이어갈 거고 쭉 이어갈 거니까 어차피 얘까지 가능해. 각 5까지. 그래서 너네가 여기서 이제 각도라는 거는 얘가 지금 이 정도 회전된 양을 각도라고 하는 건데 보통 30도, 60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각도를 읽을 수 있을 때 AOB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BOA 이렇게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각 5까지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왜 좀 중요하냐면은 너네 이제 위에 많이 실수를 하는데 선배들이 쌤이 이 각도를 읽고 싶어. 봐봐요. 이 각도 읽고 싶은데 쌤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 쌤이 이 각도만 읽고 싶거든. 근데 많이들 실수하는 게 그냥 각 B라고 해버려. 각 AOB, 각 BOA, 각 5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 이걸 그냥 각 B로 읽어버린다. 그러면 안 돼. 그럼 쌤이 궁금한 이 각도는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 각 ABC. 하나 더 있겠죠, 그럼. 각 CBA. 그럼 여기서 각 B는 못 읽는 거야? 각 B는 지금 이것만 각 B가 아니고 이거 전체를 각 B로 봐줘야 되니까 각 B로 읽어주면 안 되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각이라고만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밖에 못 알아먹잖아. 그래서 수학은 우리 선 세계인이 다 배우니까 기호까지 생겨버린 건데 그냥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졌어. 쌤이 왜? 여기는 각 AOB라고 써져 있으니까 각 AOB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고 여기도 각 BOA 여기도 각 O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각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어디를 원하는지 각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각도는 뭐 이런 건 뭐 엄청 어렵진 않으니까 그냥 가볍게 외워버리면 되고 그래서 각도의 종류도 총 4가지가 있는데 3개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제일 기본적인 거여서 얘는 하나는 예각 하나는 직각 하나는 둔각 그 다음 나머지 평각까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얘는 자주 안 나오지만
또 은근 또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각은 뭐를 예각이라고 하지? 보통? 일단 90도보다 작고 각도니까 존재해야 돼. 각도 크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0보다 큰 거를 예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보통 뭐 마이너스 몇 대 이런 건 없으니까 예각이라는 거 그냥 90도보다 작은 걸 다 예각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겼죠. 예각. 직각은 90도 기억해 주면 되고, 딱 그 니은자 이렇게 딱 표시, 이 표시까지 직각 표시인 거 기억해 주면 되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순서대로 써버렸으니까 예상해 주겠죠. 예각, 직각, 둔각이니까 둔각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주면 돼. 그래서 둔각은 얘보다 90도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더 뉘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생긴 걸 보통 둔각이라고 하는 거고, 이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걸 둔각이라고 하는 거고, 맨 마지막 평각까지 기억해 주면 되는데, 이 평각은 180도야. 그래서 180도라는 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되겠죠. 그리고 90도 이 하나짜리랑 이 90도 또 하나 필요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돼서, 너네가 어떤 각도를 말할 때 이렇게 평평한 각 있잖아. 평평한 각. 이런 거를 180도라고 말할 거야. 왜냐면 이게 두 개 붙여지면 몇 도이기 때문에 360도니까. 이거 한 바퀴인 거 360도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의 반띵, 반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위에가 180도인 거. 다시 말해서 90도 두 개가 합쳐진 거를 180도. 평각으로 하는 거니까 평평하게 생긴 거는 평각.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각도 4개인 거, 뭐 문제는 가볍게 진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135도가 무슨 각도냐고 물어보면 겠지. 그럼 일단 90도보다 크고 180도 작으니까 얘는 둔각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만약에 35도가 몇 도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90도보다 작으니까 예각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그래서 이 각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수직과 수선. 여기는 조금 말만 어렵고, 말만 좀 잘 기억해 주면 조금 어렵지는 않은 단원인데, 쌤이 설명 좀 해볼게. 일단 수직과 수선에 대한 내용인데, 쌤이 선을 2개 가지고 있거든. 직선을 2개 가지고 올 거야. 쌤이 어떤 선, 얘를 L이라고 써볼게. 그 다음 어떤 선을 M이라고 써볼게. 그냥 어떤 그냥 선이 그냥 이름 붙여진 것 뿐이야. 직선 L, 직선 M. 이렇게 붙여진 건데, 이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났냐면은 90도 직각으로 만났어. 그럼 잘 봐. 이 L이랑 M이 직각으로 만났다. 말 되지?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직선 L이랑 직선 M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 거니까. 근데 이 말을 좀 길잖아. 그래서 좀 줄였어. 뭐냐면은 수직한다. 수직으로 만난다? 뭐 똑같은 말이긴 한데, 이 직각으로 만난다, 수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직각이랑 수직은 그냥 이 직선이 그냥 90도로 만나는 걸 수직으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을 좀 줄인 것 뿐이니까 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는 그냥 어떤 직선이랑 직선 M, 어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는 직각으로 만난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여기서 이제 말도 길어서 용어까지 나온 건데, 이 L이랑 M이 이런 기호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 처음 보는 기호인가? 이 기호가 얘랑 얘가 수직으로 만났다. 이 얘기고요. 그럼 선생님 만약에 M이랑 어떤 N이 이렇게 만났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직선 M이랑 직선 N이 이런 수직으로 만난 표시인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랑 수직으로 만나려면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렇게 딱 작성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딱 수직 표시까지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주면은 직교한다. 이 말도 있거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 직각으로 만난다. 얘도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고 하자.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났다,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다 같은 말인데, 이 아까 교한다 있잖아, 여기. 혹시 이 교는 아까 쌤이랑 처음에 언급했던 이 그 교점, 교선에서 만난다는 그 의미죠?
근데 앞에 그냥 직이 붙은 것 뿐이야. 그럼 직교한다는 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직으로 직각으로 만난다 이 말을 또 줄여서 말한 거죠. 그래서 직교한다는 거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다 직각으로 만난다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확장되는 거는 아까 쌤이 이 L이랑 M 그려줬는데 이 표시라고 했잖아. L이랑 M은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 이 의미인데, 그럼 쌤이 이 그림 이렇게 생긴다고 했었어. 근데 여기서 쌤이 L이랑 M이라고 했을 때 이 L 기준에서, 얘 기준에서 그러니까 M은 L의 수선인 거야. 그냥 얘 기준에서 말하고 싶은 거지. 이 M이라는 거는 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M이라는 거는 얘의 수선. 그럼 반대로 입장에서 L은 M의 수선인 거지. 수직으로 만나는 선. 얘 입장에서는 또 L이 수선인 거야. 수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수선 기억해주면 되고, 좀 더 연장돼서 수선이랑 무슨 말이 합쳐서 만들어질 수 있냐면은 수직 2등분 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 말 대신. 근데 수선에서 그냥 이 앞에 2등분만 붙여진 것 뿐인데 쌤이 살짝 좀만 연장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아마 끝날 거예요. 어떤 선분 M이라는 게 있는데 이 M을 L이라는 애가 딱 수직 해버렸고 2등분도 해버렸어. 그 L을 M의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배운 이 수선은 그냥 직교, 수직으로 만나는 게 수선이 돼버리는 건데 뭐까지 추가하면은 2등분까지 돼버리면은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용어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 이거는 계속 들어도 말이 좀 어색한데 뭐냐면은 쌤이 계속 여기서 이제 수선, 수직에 대한 얘기니까 계속 직각으로 만난다 이 의미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직선 L이 있어 또. 근데 이번엔 선분으로 가져가 볼게. 여기서 딱 수직으로 만난 거야, 어떤 선분이. 근데 여기서 딱 수직으로 만날 때 지금 뭐 이 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점이 있잖아. 수직으로 만난 점. 이 점을 이 용어까지 만들어버린 거냐, 뭐라고 만들어버린 거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뜬금없이. 지금까지 계속 배운 수직으로 만난다 이 개념에서 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점인데 발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생기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것 뿐이니까 이것만 좀 낯설 것 같은데 이것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결국 점이야, 수선의 발이. 그래서 너네가 이 선이랑 이 선을 만날 때 여기 생기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의미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갑자기 거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너네가 요즘 뭐 자를 요즘 쎄나?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잴 때 쌤이 얘를 뭐 막대기로 한번 해볼까? 막대기라고? 막대기로 해볼게. 그럼 이 막대기의 길이가 재고 싶어. 몇 센티미터인지. 근데 쌤이 자를 활용해서 재고 싶은데 자라는 거는 얘랑 딱 이 지면이랑 90도 되게 재잖아. 너네 이 그 길이를 재기 위해서 이 자를 이렇게 재서 재진 않지. 각도를. 그럼 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이랑 이 선이 90도로 만날 때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선분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림이 좀 들어온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은 어떤 선이 있어. 그럼 쌤이 어떤 이 A, B의 길이가 궁금해. 그럼 이 길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길 때랑 이렇게 생길 때랑 누가 실제로 길이냐 이 문제죠. 그럼 이 선분 AB라는 거는 당연히 이 90도를 이룰 때 이게 실제로 거리가 되겠지. 90도를 이룰 때. 내가 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잴 때 이렇게 재서 구하는 거니까 이 90도를 이룰 때 점 A랑 점 B 사이의 거리가 실제 거리인 거고, 이런 건 거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90도일 때가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면 되고, 여기서 아까 나온 게 이 A, B의, 그러니까 직선 L이랑 A, B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점 B,
이 수직으로 만난 점 B가 저 이상한 수선의 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이 쌤이 발이 되는 거니까 얘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또 문제 볼게. 여기서 각 108도는 예각인지 둔각인지 말해달래. 우리 예각이랑 둔각 구분하는 거는 90도보다 작은지 큰지만 구분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둔각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각 COB의 크기. 여기서 아직 이런 단항식 계산이 좀 어려워서 못 할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만 식만 써오면 돼. 쌤이 계산한 건 다 알려줄 거니까 식만 잘 써와줘. 여기서 궁금한 건 COB. 각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COB. 여기를 말하는 거죠. 너는 OX만 구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 OX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힌트를 뭐로 줬을까? 아무것도 안 줬어. X밖에. 근데 오늘 배운 거 안에서는 힌트는 얘밖에 없을 것 같아. 다 더해볼까? 쌤이 다 더하면은 4x랑 3x, 2x. 그냥 x가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4개, 3개, 2개를 더해버리면은 총 9x가 나와버려. 이 총 각도의 크기는 9x가 나오거든. 근데 쌤이 왜 총 크기를 가지고 왔냐면은 총 크기라는 거는 얘지? 여기서 많이 봤는데. 평평한 각. 몇 도요? 180도. 그래서 9x가 몇 도인 거야? 180도인 거야. 잘 봐요. 우리는 5x, x가 5개가 필요해. 근데 x가 9개가 180도래. 그럼 x가 1개면은 몇 도일까? 20도. 9로 나눠버렸으니까. x가 9개인 게 180도니까 9로 나눴을 때 20도. 근데 x 하나당 20도니까 쌤은 5x 궁금하다고 했죠? 5 곱하기 2에 20 해주면 돼. 답은 100도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알겠지? 이 계산은 아직 안 배웠으면 쌤이 다 해줄 거니까 식만 써줘. 식만. 5번도 볼게. 다음 그림은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직선 L과 세점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세점 A, B, C와 직선 L 사이 거리가 궁금하다. 여기서 이 L까지 거리가 궁금한 거야. 누구 입장에서? 이 세 개의 점 입장에서. 그럼 쌤이 아까 거리라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 게 거리인데 이게 진짜 A랑 L과의 거리야. 이 B부터 L까지 거리도 얘야. C부터 L까지 거리도 얘야. 그럼 이 거리가 지금 몇 cm인지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 하나당 1cm래. 그럼 얘는 두 칸 같네? 2cm. 한 칸이네? 1cm. 세 칸 같네? 3cm.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한 칸 내려가는 의미긴 하지만 거리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1로 봐주는 게 맞아. 알겠죠?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항상 90도 이룰 때 이 길이를 거리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 뒤에 거는 각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어렵진 않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이것만 해주면 돼. 이거는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건데 각에서 나오는 한 가지 각인데 이 말끝 그대로 그냥 마주보는 각도거든. 뭐냐면 쌤이 어떤 두 선을 이었을 때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교점 이 하나밖에 안 보였어. 근데 이걸 좀 자세히 보니까 각도가 4개 생긴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나온 건데 뭐냐면은 이 각도에서 마주보는 각도는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야? 2번이죠. 그럼 이렇게 마주보는 거야? 이렇게 둘이 막곡지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의 막곡지각은 누구냐면은 3번이 돼버리겠죠. 여기서 막곡지각 특징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 막곡지각끼리는 그냥 각의 크기가 같아. 막곡지각은 크기가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A, B, C, D로 가지고 왔을 때 막곡지각, 각 A의 막곡지각은 C라고 했었고 B는 D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아 버리는 거야.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 쌤이 한 번만 설명해주고 그냥 외워버리면 돼. 잘 봐요. 우리 쌤 얘부터 먼저 봐보려고. 아까 봤었다. 이 몇 도죠? 180도.
그럼 쌤이 여기 지금 구성원이 A랑 B잖아. 그러면 각 A 더하기 각 B는 180도 이렇게 써도 돼? 괜찮지 아직까지는? 뭐 당연한 말 같아. 그럼 쌤이 이렇게도 한번 와보려고. 이쪽 이용해서 얘도 한번 가지고 와볼까? 몇 도예요? 얘도 평각 느낌 나지? 각 B 더하기 각 C가 180도야. 여기서 끝났어. 잘 봐요. 아, 쌤은 각 A랑 각 B 더했는데 180도 나왔대. 근데 밑에 거는 각 B랑 각 C를 더했는데 180도 나왔대. 그럼 지금 같은 B에다가 A를 더해도 180도가 나오고 각 C를 더해도 180도가 나오대. 그 무슨 말이야? 이 둘이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B랑 D도 쌤이 똑같이 개념 설명이 될 거니까 이 두 가지 이용해주면 돼. 그래서 이 막곡지각의 크기라는 거는 평각을 이용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니까 이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거 기억해주면 되고, 막곡지각의 의미는 그냥 서로 마주보는 각도인 거 이렇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설명 그대로 쌤이 해준 거니까 잘 기억해서, 뭐 여기는 아직 이 마지막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7, 8번은 뭐 무난하죠. 다음 각 중 예각인 거 골라달라고 한 거니까 90도보다 작은 거 이렇게 골라주면 될 것 같고, 90번 같은 경우 쌤이 아까 계속 말하지만 계산은 못 해도 돼. 배우면 되니까 식만 써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쌤한테 배운 거 안에서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 생각해 볼 건데, 평각이 좀 많이 쓰이긴 하거든. 일단 좀만 생각해 볼 거야. 지금 구성원이 2x도 있고 x도 있고 저 사각형 모양 직각 표시도 있죠. 그럼 일단 얘 구성원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그냥 다 써볼게. 2x랑 90도랑 x가 있는데 얘가 몇 도인 거야? 180도. 근데 우리 90도랑 180도 빼면 90도인 거 알잖아. 맞죠? 그럼 빼버릴게 그냥. 그럼 남은 게 2x랑 x니까 지금 쌤이 얘는 x가 두 개 있는 거고 얘는 x가 하나 있어. 둘 더 있대. 근데 3x죠? 그럼 x가 3개짜리가 있는데 90도라는 거예요. 그럼 x는 한 개짜리 몇 도죠? 30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x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30도 이렇게 구해버리면 될 것 같고, 11번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점 A와 점 L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을 가지고 와달라고 하는 거고, 쌤이 거리, 우리 자로 잴 때 거리 재는 거는 90도인 거 재버릴 거니까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누구만? 얘가 진짜로 거리인 거야. A부터 L까지 거리를 이 AC로 표시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을 말해달래. 선분으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선분 표시는 알파벳 A, C 써버리고 직선 이렇게 일자 표시해주면 되니까 선분 AC 이렇게 작성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